근데 똑같은 5등급인데 수능에서 1, 2등급 맞은 애도 있거든요. 왜냐면 얘는 내신이 안 좋으니까 뭐 워낙 잘하는 애가 많으니까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워낙 우리 학교는 잘하는 애가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뭐 내신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요. 저 정신 공부하면 되죠. 이러면서 자존감이 깎이지 않았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고교 선택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고2부터 중1 같은 경우는 내신 5등급제가 전과목 1.0등급은 예상보다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1.0을 비롯한 내신 최상위 동점자 증가로 내신이 여전히 부담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 정시 비율이 축소가 돼가지고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수시를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하지만 내신 2등급 때가 불가능이면 수능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지는 요강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권 등 수도권은 어차피 지역에서 하지는 안 돼요. 근데 이 의치한약수 같은 경우는 수능 100%인 대학이 지방에 많을 가능성이 아직은 있고요. 학생부가 들어가더라도 약간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수능의 영향력은 고스란히 살아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의치한약수는 좀 얘기가 좀 다른 세계인데 아직까지 요강이 안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한번 싹 다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난번 설명할 때 제가 못한 거라서 짧게 한 두 꼭지만 넣었거든요. 자, 우리 아이 이과인가 문과인가? 이걸 좀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는 학습 수준별로, 그러니까 수학에 약간 선행학습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는데 뭐 1년 선행학습도 있고 2년 선행학습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약간 응용 문제 이상의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수학학습이 되어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1년치인가? 2년치인가? 이런 걸 잘 따져보시고 이 학교 수준에서 1년치만 선행 정도 하게 되면 예습 정도 하면 문제가 없는 학교인지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부터 바로 고난도 수학이 들어가서 사실상 이 학교는 1년 반 이상의 선행을 필요로 한다는 게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수준별로 전사 갈 건지 광사 갈 건지 강남 일반고 갈 건지 문과는 외국어 실력이 확실하게 있으면 외고 아니면 일반고 애매하게 있으면 일반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서영고 이과 의대 수시 하나고 민사고 아무래도 이 학교 둘은 수시가 강하고요. 특히 하나고는 최근에 약간 그래도 정시가 약간 늘고 있어요. 서울대 갈 때도. 근데 민사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정시는 거의 없고요. 주로 수시기 때문에 사실 민사고 시스템을 잘 따라가다 보면 하나고는 일단 서울에 있지만 민사고는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학원 인프라도 없고요. 학교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상당히 똑똑한 친구들이 맞는데 사실 학교 커리큘럼이 수능 중심으로 되어 있지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상담하는 애들도 많은데 민사고 출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학교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서 수시로 거의 다 가는 거니까 너희 수능 공부는 사실상 재수할 때부터다. 학생들도 인정을 해요. 민사고의 수능은 고등학교 때 이루어지지 않고 재수 시작할 때 수능을 처음 공부하는 느낌이다. 뭐 그것도 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사고를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물론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박하식 선생님도 계시고 아주 훌륭한 선생님도 많이 계시지만 가급적 수시로 갈 때 민사고를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 아직까지는 변함없는 사실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고 민사고는 아직까지 수시, 하나고는 약간 정시가 늘고 있다. 서영고 이과 의대 정시, 수시라고 하지만 상상은 역시 정시죠. 거의 정시입니다. 그 다음에 서영고 이과 의대 수시 정시가 상당히 균형감 있는 학교 아시겠지만 외대 부고죠. 수시 정시 둘 다 잘하는 학교죠. 그 다음에 서영고 이과 의대 정시 과학자서고 수시를 꽤 보내긴 하지만 정시 위주죠. 휴문고나 중동고나 사실 중동고가 조금 더 수시 강하긴 하지만 휴문 중동들 다 세하고도 마찬가지고 거의 정시 위주고 강남권 일반고는 아주 최상위로 서울대 의대를 수시로 뭐 2명 이상 보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정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시로 다 간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시로 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 강남권 일반고를 선택할 때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정시의 루트가 뚫려 있는가 정시 인원을 어느 정도 뽑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강남권 일반고를 보내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영고 문과 수시 아무래도 외고 위주죠. 대원외고, 한영외고, 대외고, 명덕외고, 뭐 경기권외고 외고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수시고 대원외고만 유독 약간 정시파들이 있죠. 학교에서도 약간 정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시 정시 둘 다 뚫리는 어떤 학교라고 보셔도 되고 근데 한영외고 외고 대일외고는 약간 아직까지는 수시고 나머지 외고도 거의 다 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시 준비가 가능한가는 역시 수학과 과학의 현재 상황을 좀 따져봐야 되고 특히 과학 중점학교 갈 때 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과학 중점반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죠. 가서
관계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과학 중점 고등학교 가면은 과중반에 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 몰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글로 가게 돼요. 가게 되는데 과중반 갔을 때 과학 과목 4과목 하는 학교도 있고 아까 심화과학을 따로 하는 과목도 있고 예전처럼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물화생지 뭐 이렇게 다 하진 않아요. 물화생이 3과목하고 심화과학을 처음부터 집어넣어서 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과학은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과학이 학기제로 잘린단 말이에요. 학기제로 잘린다는 거는 한 학기에 물리를 끝내야 돼요. 한 학기에 화학, 옛날에 화학원을 끝내야 되고 2학기가 되면은 물투, 화투, 생투 이런 식으로 전자계 양자, 역학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대사 이런 식으로 한 학기에 또 그 투 과목의 반 정도를 끝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죠? 과학 과목의 공부가 고등학교 2학년 스타트되면서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올해 1학기부터 겪고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과학 과목도 예전보다 약간의 예습, 선행학습 정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하셔야 된다. 이 학교가 약간 과학 진도를 어떻게 빼는가 보셔야 되고요. 중3 학생은 일단 의대는 화학생명 중3 때 공부를 해두는 게 맞고요. 근데 공대는 물리 공부를 좀 미리 해두는 게 맞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해서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과학 공부를 해두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심화과학을 할 수 있으면 꼭 과거 영재고 안 가더라도 해두면은 고등학교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어 공부는 두말할 게 없어요. 영어 공부는 사실 중학교 때 거의 끝낸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맞아요. 특히 8학군 일반고 영어는 어렵습니다. 외고 영어는 말할 것도 없죠. 어렵기 때문에 8학군 일반고 영어 결코 쉽지 않고 자석어 영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때 거의 끝낸다는 느낌으로 어휘력, 독해력 이런 거 다 하고 고등학교 때 약간 스킬 정도 익힌다는 느낌으로 중학교 때 정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두지 않으면 영어가 어때요? 고등학교 내내 내신 내내 괴롭힐 거고요. 내신이 안 되면 수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영어가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 과학이 있는데 예전처럼 과학 과목 2과목, 사회 과목 2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공통 과목이 있는데서 영어가 쉽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예전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절대평가지만 이 명맥을 유지한다는 거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수능 영어의 1등급은 상대평가 4등급보다 적은 3.11%였습니다. 애들이 큰 충격을 먹었어요. 얼마나 황당했냐면 1등급도 인원이 줄고요. 2등급도 인원이 줄고요. 3등급만 인원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이 워낙 영어가 어려우니까 1등급, 2등급 간의 격차는 적었죠. 근데 이게 평이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들어오게 되면은 실제로 어렵더라도 과목의 출제 범위는 작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고 생각하면은 평가원은 영어 과목을 어렵게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평가 계속 유지되어 온 과목이기 때문에 영어는 어떻다? 내 중학교 때 기본을 충실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회복하고 반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이잖아요. 의외로. 수학이나 영어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베이스를 충실하게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탈대치는 수시주 준비가 가능한가? 아니면 수능 최저 높다면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한다는 거는 인프라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대치해서 넘어갔는데 이게 학원 인프라가 전혀 없는 곳이다. 너무 멀다, 대치랑.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학원 인프라가 좀 돼 있다. 이게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탈대치하더라도 만약에 대치에 있다가 탈대치하게 되면은 대치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감안해 보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려 보는데, 의대 지망 중등생의 유형별 고교 선택이다.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애가 의대를 지망한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지역이 비수도권이다. 비수도권 거주고 의대 지망이다. 설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다 그러면 추천 고교는 어디? 수도권이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지역과점 일반고예요. 왜? 지역과점 일반고는 의대 가기에 아주 최적화된 공식이 있죠. 일단 교과 전형은 살아있을 겁니다. 서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역시 교과 80, 서류 20에서는 교과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쨌든 1.0등급을 획득해야 의대를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수도권이라면은 1.0등급을 맞을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가세요. 그러니까 지역거점 일반고 가가지고 1.0을 맞고 나머지 수능 최저를 맞춰가지고 가급적이면 1순위 교과, 2순위 종합으로 의대를 갈 수 있는 방안은 뭔가. 특히 비수도권이면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지역 인재 전형도 있을 거고요. 게다가 올해부터 실시되는 지역 의사제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의대 가기가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비수도권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지역거점 일반고를 선택해서 거기서 수능 최저를 맞추고 1.0등을 맞추면 의대 가기가 수도권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크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우리 애가 학습 역량이 되게 우수한 거예요. 학습 역량이 우수하다는 거는 사실 수능을 보게 되면 수학이나 통합과학에서 거의 1등급은 따놓은 당상 같다. 물론 같다라는 거는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예측컨대 수학과학은 정말 잘한다. 선행학습도 잘 돼 있고 그냥 수학과학을 좋아하는 거죠. 좋아해서 더 공부하고 싶고 그 아이들 중에서 수학을 너무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가면요 늘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 왜 풀고 있냐 물어봤어요. 이게 안 지겹냐고 그러니까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수학을 좋아해요. 수학 문제 풀 때 재밌대. 그런 애들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일단 자사고 수학이나 과학이 강점인 학교들이 많죠. 아니면 과중 가가지고 본인이 약간 강점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학교 갈 때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자사고는요 내신 1등급의 경쟁 강도는 일반고 대비 4배나 5배입니다. 자사고 있는 애의 4등급이 만약 비학군지 일반고를 가게 되면은 정말 내신 1등급 맞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예전처럼 4%가 아니고 10%이기 때문에 거진 1등급 맞을 수 있거든요. 자사고는 학군지 일반고보다 좀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사고는 내신 1등 경쟁 강도가 무조건 높다는 거 아는데 만약에 여기서 밀렸을 때 어떡할 거지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만약 여기서 밀려가지고 자사고인데 수시로는 못 갈 정도의 내신이 됐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네, 2028 대입전형계획에서 가고 싶은 대학에서 수능 100%에 가까운 정시가 의찬약수 이 학교 일반과가 몇 명 뽑나 이거 먼저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대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애가 이 자사고를 갔을 때 내신이 5등급제에서 3등급이나 4등급 아래로 내려갔을 때 얘가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공부를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나 없나 따져봐요. 무슨 얘기죠? 회복 탄력성이 있는 애와 없는 애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요, 9등급제 때 가까운 휘문고에서 그 5등급 맞은 친구들이 똑같이 있었는데 똑같은 5등급인데 자세가 달라요. 이 5등급 맞은 애는 왜 중학교 때 되게 잘했는데 흉고 와서 5등급 맞은 거예요. 9등급제 5등급이죠. 너무 자신감이 상실된 나머지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수능에서도 4등급, 5등급을 맞았어요. 놀랍죠? 설마 했는데 진짜 맞은 거예요. 자존감이 탈락되면서 그냥 수능도 망가진 거고요. 근데 똑같은 5등급인데 수능에서 1, 2등급 맞은 애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내신이 안 좋으니까 뭐 워낙 잘하는 애가 많으니까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워낙 우리 학교는 잘하는 애가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뭐 내신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요. 저 정시 공부하면 되죠. 이러면서 자존감이 깎이지 않았어요. 걱정 안 하고 항상 밝은 웃으로 4등급, 5등급이 되어 웃으면서 정시 공부해가지고 최상위 대학을 갔습니다. 이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회복 탄력성은 자사고를 갈 때 기본적인 어떤 따져봐야 될 아주 중요한 품성이다. 이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친구들은 학업형 우수하면 자사고나 과학 중점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냐? 수도권 거주, 그 다음에 역량이 우수하고 안정적 내신 확보. 사실 이거는 수도권 거주 역량 우수하게 되면 그냥 광사고나 자사고 가시면 되는데 안정적 내신 확보라는 거는 학군지 일반고에서도 약간 이게 되나 안 되나의 문제거든요. 만약 학군지 일반고 같은 경우에 갔을 때 내신이 된다 그러면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죠. 학군지 일반고가 자사고보다 좀 나으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내신을 전교 10등 이내나 5등 이내에 들 수 있다 그러면 의찬약수나 서울대가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안정적 내신 확보를 학군지 일반고에서 트라이 해보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고 그다음에 의대 지망 의지는 되게 강해요. 의대 꼭 가고 싶어요. 근데 학업 역량, 학습 역량 판단이 모호하다 그러면 이 친구는 고민하지 말고요. 비학군지 일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수도권인데 딴 데 가기 좀 어렵다 그러면 비학군지 수도권에서 약간 약한 일반고를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좀 새롭게 스타트해서 일단 내신을 좀 충실히 다지면서 똑같이 지역 거점 일반고처럼 수능 최저를 강화시켜가지고 상위권 대학 또는 의대를 노리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전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는요. 내신 등급이 한 3등급 정도나 2.2등급일 때 모의고사 등급이 1등급이고요. 내신과 수능 격차는 약간 1.5에서 2등급이니까 전사고나 강사고 3등급은 모의고사 등급이 1등급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자기의 수능 실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논술이나 학종을 약간 상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충 의대 같은 경우는 전사고는 1등급 중반대까지도 5등급제에서 가능해요. 왜냐하면 서류를 보게 되면은 주로 얘는 교과가 아니고 종합으로 갈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서용고 같은 경우는 2등급 초중반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사고가 특히 제가 말씀드린 전사고는 아무래도 민사고, 하나고, 외대부고, 상사고 같은 자사고 4대장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마 2등급 초중반도 서용고가 종합전을 가능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들은 이제 학교별로 편차가 큽니다.
민사고 하나고는 수시, 외대부고는 수시 정시, 상상고 거의 정시. 학교 편차 크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 강남학군지 갑방고라고 많이 말을 하죠. 광사고 못지않은 갑방고가 학군지에 많습니다. 내신 등급은 한 2.5등급인데 모의고사 1등급 정도 되고요. 그냥 모의고사 말고 그냥 좀 쉬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3, 4등급도 1등급을 맞는 학교가 이 동네에 많습니다. 학군지 일반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약간 수능은 좀 떨어지니까 한 1.5등급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내신하고. 이 친구들도 똑같이 논술하고 학종을 좀 상향하면서 근데 의대는 역시 일반고이기 때문에 크게 갑방고 차이가 없어요. 1등급 초반대는 의대는 좀 돼야 된다. 스카이는 1등급 중반대니까 어쨌든 이들은 1등급 대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수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의 메인 전형은 뭐다? 정시 메인 전형이기 때문에 2028 때 정시 수능 100%에 가까운 학교가 많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정시 메인 전형에서 수능 100%가 많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갑방고 가시면 됩니다. 학군지 안 떠나셔도 됩니다. 광사고 가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비학군지 같은 경우는 내신은 1등급인데 모의고사가 2.5에서 3등급이니까 이게 딱 반대예요. 내신 1등급인데 격차가 모의고사가 훨씬 떨어지는 거죠. 이들은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수시로 대학을 가고요. 이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거의 수시 중심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수시로 대학을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짜 잘한 애들은 높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 비학군지 일반고 같은 경우는 매우 수월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내신도 되고 수능 최저를 맞췄기 때문에 매우 수월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일수록 사실 정시가 강한 애가 더 좋지만 일단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 분위기는 어때요? 학종과 교과 중심이고 의대 스카이는 어떻게 돼? 거의 1.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용고도 비학군지 일반고는 1.1이나 1.2를 넘어가게 되면은 종합전형 좀 버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0만 명에서 좀 아무리 적더라도 한 2,400명에서 3,000명 정도를 1.0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간 버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1등급 초반대까지는 유지하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이 비학군지 지역 일반고 선택할 때 1등급 초반대 정도를 우리 애가 유지할 수 있나 없나를 따져보시고 이 학교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애는 이 스타일, 우리 애는 학군지 일반고나 강사고 스타일, 우리 애는 수능은 좀 어렵고 선행이나 예습이 안 되기 때문에 비학군지 일반고 스타일 이렇게 좀 나눠보시고 고입 설명회나 대입 설명회에서 특히 학교에서 자체로 하는 설명회를 좀 들어보시면서 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시면 조금 실수가 좀 훨씬 덜할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